네 번째 세션은 전 보령제약의 김정균 대표님께서 Multiplanetary Human Life Enabler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정균 대표님께서는 단성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님께서 올라오시는 동안 환영의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균 보령 대표님께서는 현 보령 주식회사 보령제약 전 보령제약 대표로 계시고요. 우주와 헬스케어 기술융합 프로그램인 Humans in Spa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발표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저 영상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보여주시던 게 아마 작년에 저 최세영 학생이 거제도 쪽에서 이제 풍선 쌓으려가지고 그거 통해서 이제 찍었던 영상으로 추측이 되는데 맞나요? 맞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거제도가 아니었네요. 사실 최세영 학생이랑 제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오늘 이게 오게 됐는데 저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이제 기사로 찾아본 후에 저희 사무실로 한번 초대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다고 한국에서 사실 그땐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으로서 저런 이제 도전을 해서 성과를 이룬 것 자체, 도전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사무실로 초대를 해서 뵀던 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 인연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요걸 토대로 여태까지 우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인식이 우주하면 이제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전부 아니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강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매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써 있듯이 Multiplanetary Human Life Enabler를 우리 회사를 정의를 저희 회사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진도 좀 오래됐고 이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또 스페이스X가 선두에 서가지고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열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선두에 서서 우리가 이제 우주로 갈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처음에 이제 제시를 했던 타임라인을 맞춰서 못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뒤처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한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은 정말 어마무지하고 요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클 수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전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다 보니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한 이제 엑시움과 같은 회사들도 생기고 단순히 이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또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엑시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SS라고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민간 회사로서 이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쓰일 우주복, 이게 이제 지구 저궤도와 향후 이제 달 궤도, 달 표면에서 쓰일 이제 우주복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에 더해서 이런 회사들도 생기고 있다.
근데 더해 나아가서 이제 저궤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간 회사들이 앞에 나서서 달에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이 전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해 2월 달에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민간 회사 최초로 달 표면에 이제 착륙선을 보내서 성공적으로 착륙을 한 그 장면 직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이 회사가 내린 다음에 착륙선이 조금 옆으로 넘어지긴 했는데요. 그 내린 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민간 회사 최초로 이거를 달성했었던 거고, 지금이야 요거를 와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10년 후에 가서는 달에 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기술이 매우 상용화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런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Humans in Space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도 한국에서 이제 Humans in Space 유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주 과학 경시 대회 같은 거를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어디다 돈 주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해주고, 고등학생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학생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물어봐서 이거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많은 회사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사람으로서 제대로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1400년대 후반 그 대항해 시대 때와 지금과 저는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그림이 포르투갈에서 처음으로 대항해 시대에 약간 초입을 알리는 그 항해를 떠나는 장면을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때는 사실 뭐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포르투갈이라는 유럽의 그러니까 변방 국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이제 처음 나가는 그 과정의 이제 처음 그 시작이었고, 이게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 전 연결이 됐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 때와 지금이 좀 매우 유사한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시점이 있었고, 이제 처음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겪은 게 배를 타고 오래 가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겪지 않았던 병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고치려고 하는 인간의 인류의 노력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됩니다. 저기 1400년대 후반쯤에 배를 타고 처음 이제 대서양으로 나간 거를 시작으로 하면은 실제로 저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임상실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임상실험이라는 게 사람이 아팠을 때 어떤 치료법을 적용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임상실험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사람이 아프게 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이제 임상실험이라는 것도 배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쭉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1700년대 중반이 돼서야 아까 1400년 후반에 시작해서 한 250년이 흐른 뒤에야 영국, 당시 이제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의 어느 한 이제 의사분께서 이 배를 타고 오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겪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을 때 나았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몬을 먹여보자 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먹었던 환자군에서는 지금은 괴혈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이 해결책이 아니라 레몬에 있었던 이제 비타민 C가 결국은 이 괴혈병이라는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었던 건데 대영 제국이 요거를 발견을 하게 되면서 당시 전 세계 레몬 생산량의 한 60%를 대영 제국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고 있었던 대영 제국이라는 것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공급권을 60%를 쥐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대영 제국이 훨씬 더 많이 뻗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저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저라고 하면은 우리 코로나 백신 만든 회사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되게 재밌는 게 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 세계에서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팔던 회사가 파이저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든 자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제 항생제를 세계적으로 제일 만들던 회사가 또 파이저였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회사고요.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승전국으로 남았던 게 미국이고 그게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밖에 나와서 싸우는 군인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의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다시 그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6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아니지만 인류를 이제 우리라는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보면 600년 전에 우리가 요랬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인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해변가에서 다 모여가지고 배가 떠나는 걸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지상에 서서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사실 이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저건 이제 셔틀이 날아가는 장면인데 저것도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한 20년 전 얘기라 지금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이게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것을 단순히 보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저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향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로켓들이 우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2023년까지의 데이터만 있는 건데 아마도 24년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로켓이 우주로 발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 로켓들을 타고서 실제로 우주로 가는 탐사체들, 페일로드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늘어만 가는 이제 상황에서 아까 역사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에 대한 저희는 질문을 갖게 됐고 저희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설명할 때 말씀을 주셨듯이 제약 사업을 근간으로 시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 그리고 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회사들보다 높습니다. 네, 한 약품을 만드는 과정과 현재까지 이제 우주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가 되었고 실제로 연구가 되었던 것을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은 약 하나를 만드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최소 수천 명 단위로 하고 기간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뭐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처음 저희가 우주로 이제 사람이 갔었던 시점이 1960년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로 간 사람 수가 7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 뭐 1년 조금 넘고요. 그리고 저 1억 4,300만 불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나사의 HRP라고 하는 이제 나사에서 우주인 건강과 관련된 거를 전담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연간 예산이 저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니까 저 정도 쓰지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만큼 우주인을 보내지도 않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고 저 정도 예산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갔던 사람들 수도 적고 가서 있었던 기간도 적은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적어서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한국에서 기업으로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의 이제 HRP라는 기관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우주의 어느 공간까지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서 또 얼마나 또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무는지에 따라 어떤 이 문제가 인체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시각적으로 보셔도 빨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빨리 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맨 오른쪽이 지금은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 못해도 한 2년, 3년 머무르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해놓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오른쪽 바가 이제 화성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향하게 될 거고 그 가는 곳곳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게 인류의 당면 과제가 될 거다. 그것을 푸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걸 리딩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다 보니까 이 실제로 우주 환경에서 뭔가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ISS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2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자기의 그 자국의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이 지구 저궤도에서 돌고 있는데 어쨌든 ISS에서 한 20년 넘게 동안 이런저런 이제 연구 개발 활동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40%가 인체 관련된 겁니다.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 몸에 대한 연구를 최우선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도 요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나사와도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뭐 서두가 되게 길었는데 이게 결국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Multiplanetary Human Life Enabler인데 그걸 한국말로 하면 지구 포함 우주 어디 가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지구 저궤도, 달, 화성 모두 다른 환경입니다. 저희가 그 중력 상태만 저게 이제 수치화 시켜놨었는데 저거 말고도 실제로 가서 환경의 차이를 정의를 하자고 하면은 저기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른 환경에서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살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Humans in Spac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다른 환경에서 지구를 포함해서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걸 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이 정의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연구자들을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엑셀러레이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연구 활동을 하려면 사실 지상에서는 어떤 특정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예시로 들면 내가 어느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가 매우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로 가가지고 이걸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려고 하면 이제 나사한테 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사지 나사와 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자기들만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사라는 기관 자체가 이런 인체에 관련된 문제만 풀려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주라는 환경을 활용해서 또 우주라는 환경에 가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세팅하는 거에서 실제로 어떤 실험체를 위에 쌓아 올리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분석하는 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거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지상과 각 우주의 이런 다른 환경에 직접 가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런 만드는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일부 그 인프라는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R&D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써 있는 세 번째 줄입니다. 저희가 엑시움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게 왜 투자를 한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구 적외도 Low Earth Orbit에 떠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이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주 정거장이 뭘 하냐 하면은 거기 되게 매우 큰 우주 적외조를 돌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저게 생기면 거의 높은 가능성으로 하나만 계속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모실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엑시움에 투자를 의사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 이거는 발전만 됐지 뒤로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아르테미스 라고 하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사람으로 우주를 보내는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기업을 통해서 우주로 간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에 아랫줄 가운데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실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폴라리스 던이라고 민간인이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을 타고 가서 우주로 직접 나가서 우주 유해영을 짧은 시간이나마 성공적으로 했던 사진인데 기술의 발전과 이제 민간 회사들의 참여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자주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우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안전히 건강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는 안 써놨지만 우주라는 환경을 활용해서 지상에서 개발할 수 없었던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로 우주라는 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6년 전에 이소연 박사님께서 이제 러시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ISS로 다녀온 이후로 아직 우리나라 사람은 ISS, 그러니까 ISS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공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이소연 박사님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우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여태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못 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태극기단 분들이 우주에 가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여는 거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재밌었던 게 이게 산업은행 광고거든요. 이게 올해 1월부터인가 광고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 광고 중에 이런 장면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ISS에 아마 우리나라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사실 저게 정확히 저희가 엑시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여서 예전에 산업은행한테 가서 저희가 하려는 거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할 때 이 사진을 딱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산업은행 같은 데서조차도 요거에 대한 누군가는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그림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이제 민간과 이제 국가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잠깐 막간으로 저희가 하는 거를 이제 저 그림으로 이렇게 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혹시 학생 중에 갤포스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열심히 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 하나인데,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약, 저게 속 쓰릴 때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화성 가가지고 저걸 속 쓰렸을 때 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모릅니다, 우리. 가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단순히 속 쓰릴 때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가지고 감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히 장기간 가 있으면 당연히 아플 거고 다른 환경이니까 이런 거에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그 대항해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던 초기에 만들어진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입장에서의 세계 지도입니다. 이게 1502년도에 이제 아마 포르투갈에서 만들었던 칸티노 세계 지도라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1502년도에 유럽 사람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보다 100년 전에 조선 시대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전 세계의 뷰는 이랬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마 이제 인도쯤까지 지도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도를 그리는 활동이 저 때부터 해서 계속 이어졌더라면 100년 후에는 아마 더 많은 곳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보는 지도는 단순히 이제 세계 지도가 아니라 이제 우주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생겨먹은 곳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저조차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한번 인생 걸고 나가봐서 기회를 찾아볼 만한 곳이 아닌가, 또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김정균 대표님께서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세션에서는 뭐 로켓이라든지 막 위성을 쏘고 막 이런 조금 더 저희 안쪽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오후 세션에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해 주셔서 새로운 주제로 좀 발표해 주셨고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분간의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주시면 이전과 동일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유동호입니다. 우주에 결국에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이제 제약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약간 이해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환경에서 생긴 그런 변수들로 인한 사람의 병과 이제 우주에서 생기는 이제 병의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그래비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중력적으로 이제 세포들한테 작용해가지고 이제 세포 자체에서 이제 분화가 틀려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코스믹 레이 같은 이제 방사선 입자들의 충돌로 유전체가 아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차후 약간 운동 같은 이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상에서도 아직 뭐 질병이라는 게 100% 전부 다 정복됐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우주로 가더라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의약품이나 뭐 운동 아니면 다른 뭐 활동, 뭐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것조차가 이슈이기 때문에 가서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너무 이제 발표를 좀 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생길 일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미세 중력이라는 환경을 활용해서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 발표 자료에서도 항상 이제 맨 아래 지구가 있는 게, 결국 우주라는 환경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지구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만드는 것도 꼭 하나의 꼭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뒤쪽에 추가 질문자 있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닥터특허 법률사무사 과장 이현애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샌프란스 병원 수석 의료 좀 수료하시고 지금 현재 피부과를 운영을 하면서 변리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개발업 하면서 기획을 짤 때 문제의 니즈를 보고 보통 개발을 시작하겠는데, 저는 개발을 로봇팔부터 시작해서 한 총 12년 차인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체공학을 해가지고 했던 일본에서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주 산업 해가지고 바이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와 그게 뭘까? 시작이 뭐였을까? 왜냐면 인생을 한 번쯤 걸어봐야 된다. 저 되게 떨렸어요, 그 얘기 듣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좀 더. 네, 이거는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지식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두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18년도에 제 첫째 애가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였는데, 그때 이제 육아에 지쳐서 애랑 유튜브를 보려고 이제 TV를 틀었는데, 핑크퐁은 보여주기가 싫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스페이스라는 걸 유튜브에 쳐봤어요, 당시에. 근데 그랬더니 처음에 딱 나오는 게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 2개가 떴다가 이제 내리는 그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나 그냥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한 2년 전쯤 이제 실험해가지고 성공했던 그 딱 클립이었던 거고, 그걸 보고 나니까 저 기술이 이미 저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계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다음 연도에 19년도에 저희가 그 휴스턴의 그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이제 나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을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의 프로그램이었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알게 된 건데, 거기서 제가 이소연 박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가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매년 한 번 전 세계에서 모든 그 우주인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는데 그게 거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소연 박사님도 뵙고, 나사를 투어하니까 나사에 계시던 분들이랑 뭐 얘기할 기회들이 되게 많았고, 또 이런 뭐 전현직 우주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미국 분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당시엔 제가 우주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어찌됐든 헬스케어, 사람 건강 관련된 거니까 혹시 아픈 사람은 우주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나사 분이 바로 우리 모른다, 그런 거 안 해봐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나사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가가지고 뭔가 여기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있겠네라고 해서 보니 나사조차도 이제 할 것이 너무나 많은 분야여서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 그 면역성 결핍증에 대해서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과학동화에서 한번 읽긴 했거든요. 저는 생각을 거기서 멈췄는데 그걸 거기서 또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단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지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직 뭐 증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네.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비셔얼 항공우주 추진연구소의 강준서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국내 뭐 로켓 개발사나 아니면 인공위성 개발사 등에서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이런 바이오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이런 사업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그 코스파라고 하는 이제 단체 그 행사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고, 또 IAC라고 하는 이제 국제에서 가장 큰 우주 관련된 행사에도 참여를 하면서 원래 이쪽 업계에 계시던 분들을 뵐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이라는 회사였고, 그 대표님이랑 거기 계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랑도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그쪽에서도 궁금했던 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와 어떻게 카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발표를 하면서 맨 앞에 나열을 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영원히 이러면은 우리한테는 비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사람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인을 ISS로 보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을 한국에서 일단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보내려고 해도 미국 땅에 가서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 땅에서 미국 로켓 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ISS로 보내져야 되는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뭘 해야 되지라고 보면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는 전 한국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쏴보내는데 우리나라 땅에서도 못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하지만,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쏴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갔을 때 뭘 하느냐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매우 개인적인 그 견해고요. 만약에 이제 저도 우리 애가 아까 이제 1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7살이고요. 제 애가 이제 뭐 제 나이가 됐을 때 뭐 앞으로 한 30년 후인데 그때도 아직까지도 우주라는 공간을 가야만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오는 이런 약간 국력 차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클 것 같고 그건 저희가 이제 후대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훌륭한 발표와 또 좋은 답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긴 한데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표는 여기까지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